안녕하세요. 언더캐덕한 F7입니다. 오늘은 소니 엑스페리아 XZ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죠.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바쁜 것도 있었고 편집도 그렇고 이왕 리뷰하는 거 누가 업데이트가 돼 있는 상태로 알려드리는 게 낫지 않나 싶었는데 여하튼 오래 기다리신 만큼 빠르게 들어가 보죠. 먼저 디자인은 골수 소니 팬이 아니면 차이를 느끼기 꽤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전반적으로 디자인 기조가 어느 수준 이상에서 변하지 않았고 그냥 흔한 네모난 소니폰 같이 생겼는데 라고 생각해도 사실 뭐 할 말이 없을 정도의 디자인이죠. 소니를 계속 쓴 사람들은 정말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알칼레이도 알루미늄에다가 이 좌우도 살짝 둥글둥글해서 그립감도 정말 좋아졌고 전면이 살짝 휘어서 세련된 느낌까지 주고 소니가 정말 노력했네. 이 정도면 소니 측은 혁신이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한 가지 정말 마음에 드는 건 심카드 슬롯인데 별다른 도구 없이 이렇게 당겨주기만 하면 바로 뺄 수 있다는 거죠. 듀얼심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듀얼심을 이번에도 또 썼더라고요.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에서는 마이크로 SD와 듀얼심은 좀 분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죠.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건 전원키예요. 지문 인식도 똑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손가락을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지문 인식으로 잠금이 해제되죠. 또 재밌는 건 이 상태에서 등록되지 않은 지문을 하면은 이렇게 살짝 뿅 하면서 튀면서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존의 소니 엑스페리아 Z5 시리즈의 딸깍딸깍하면서 굉장히 누르기 어려웠던 지문 인식을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위치 자체는 아주 편리한 위치는 아니에요. 왼손이나 오른손이나 왼손으로는 중지, 오른손으로는 엄지로 누를 수 있다는 얼핏 보면 꽤 편해 보이지만 굉장히 애매한 위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처럼 손에 땀이 많으신 분은 약간이라도 물기가 있으면 인식률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의 인식률도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아무래도 이 시점에서까지 XZ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리뷰를 보실 정도라면 소니 기기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엑스페리아 차이점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통합 음량이 상당히 커요. 지금까지 써본 소니 기계 중에 제일 커요. 물론 음질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통화를 못할 정도로 통화 품질이 후지진 않다는 거예요. VoLTE도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죠. 문제는 이 VoLTE를 아이콘을 없앨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VoLTE를 아예 끄지 않는 이상. 그리고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유서 깊은 엑스페리아 플래그십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소리가 훌륭하지는 않는데 분리도도 그렇고 그냥저냥 중간 정도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품질이에요. 뭐 대단하진 않지만 못 들어줄 정도도 아니다. 거기에 개인적인 아쉬움 중 하나는 이어폰 잭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게 딱 꺼냈을 때 선이 이렇게 와서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이어폰 잭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히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다음으로 소니의 자랑 카메라. 그럴 리가 없죠. 소니 카메라는 항상 명성이 드높죠. 이번에는 컬러 센서를 넣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 그동안 소니 카메라 중에는 제일 좋아요. 이건 제가 인정할게요. 그동안 소니 카메라 중에 오토포커스도 제일 빠르고 색 정확도도 제일 좋고 손떨방이 들어가 있어서 동영상 때 손떨방도 제일 좋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대단한 카메라라고 부를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확실히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DxO 마크에선 점수가 잘 나온 것 같은데 특히 포커스 트래킹이 훌륭한 편이라고 보기엔 어렵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는 대로 뭐 충분히 쓸만한 사진이에요. 소니 치고는 정말 노력했고 발전을 많이 했지만 다른 플래그십에 비벼서 이겨먹기는 좀 무리가 상당히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이렇게 손으로 찍고 있을 때 이렇게만 하면 앞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건 좋고 특히나 여기 물리 셔터키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거기다가 방금 보셨죠? 전면 카메라까지 AF를 지원을 하니까 좀 더 선명하게 나의 모공을 찍을 수 있다는 거. 반쯤 농담이지만 전면 카메라에서 AF가 되는 거는 꽤 중요한 기능이고 이걸 잘 실현했으니까 이건 칭찬하고 싶어요 분명히. 그리고 셔터키 A가 나온 김에 말인데 도대체 볼륨키는 왜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걸까요? 원래는 좀 더 위에 있었거든요. 물론 당연히 공간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거기까지 제가 이해해줄 필요는 없는 거고 이게 여기 있으니까 스크린샷 찍기가 너무 어려워요. 볼륨 아래랑 전원키를 눌러야 돼요. 뭐 이런 거 없어요. 왼손으로 찍는다.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나 뭐 몰라요. 뭐 다이나믹한 방법이 있겠지만 오른쪽으로 찍은 더 문제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오른쪽으로 찍을 수도 없어. 뭐 이쪽 살을 이용해서 이걸 누르고 이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쪽으로 해도 스크린샷 캡처가 굉장히 불편해요. 볼륨 키를 Z3 때까지만 해도 여기 썼으니까 다시 위로 올려놓든지 이렇게 못할 것 같고 굳이 여기 써야 된다면 통화 음량 조절할 때도 굉장히 애매한 통화 음량 조절할 때도 이러고 해야 되는데 굳이 이래야 될 거라면 뭔가 대안을 제시해주든지. 여기까지는 이상하고 재밌는 소니 나라의 XZ에 관한 얘기였는데 과연 그냥 스마트폰으로 쓸 때의 성능은 어떤가요? 스냅드래곤 820이 들어가 있죠. 이번에 안드로이드 누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충분히 그 기능을 잘 이끌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니 코리아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좀 빨리 업데이트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런데 아쉬운 거는 램이 3기가예요. 사실 알고 있어요. 3기가여도 뭐 그렇게 인생에 크게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사용 가능량이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중국제처럼 뭐 6기가짜리를 박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플래그십
flagship에서 2016년이라면 4기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표준이 돼가고 있는데 같은 돈 내고 램 용량 적게 쓸 필요는 없는 거니까. 거기서 스토리지도 마찬가지로 32기가예요. 드디어 소니가 어느 순간부터 플래그십에서 16기가를 안 넣는 건 좋아요. 정말 별개다 고마워할 일이에요, 소니는. 하지만 64기가는 듀얼십 모델에만 들어가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냥 둘 다 64기가를 넣어주든가. 거기에 소니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도 Z5부터 소위 말해서 약간 맛이 같다고 해야 되나? 예전 Z3만큼의 월등한 배터리 성능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마시멜로 기준으로 화면 켜짐 4시간 반에서 5시간, LTE만 쓴 거고 화면 밝기는 중간에서 자동으로 한 거고 이건 사용자마다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5시간이 절대값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다른 기기에서 같은 조건에서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봐주시면 되는 거고 4시간 반에서 5시간인데 안드로이드 누가로 업데이트하고 나서 이상하게 배터리가 조금 더 줄었어요. 다른 기계도 이런 경우가 있기는 했는데 요즘은 배터리가 4시간 정도 가요. 초기인가 싶었는데 이거 초기라고 보기에는 제가 꽤 오래 써가지고 여하튼 이건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배터리가 딱히 오래 간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다행인 건 충전은 빨라요. 충전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작업을 하더라도 그 정도면 충전이 완료되는데 문제는 이건 퀵차지 3.0이나 2.0을 지원하는 기계를 썼을 때인데 번들을 1.75A인가 1.5A인가? 여하튼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충전기를 넣어줬어요. 이거 지금 얼마짜린데 퀵차지 2.0도 아니고 가끔은 너무 참신해서 소니는 정말 기계를 팔고 싶지 않은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좀 적당히 원가 절감을 해주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할 텐데 좀 너무하다 싶어요. 그 외에 소니에서 기대하시는 모든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음장, DSC-HX, 클리어 오디오 플러스, 그리고 여기에서 클리어 베이스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전 유니크가 좋아요. 거기에 노이즈 캔슬링도 지원하고 이어폰마다 자동 최적화는 물론 LDAC으로 블루투스 고음질도 지원한다는 거죠. 방수 방진도 IP68까지 지원하고 글로벌 모델답게 지원하는 주파수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세계 어딜 가서 전혀 문제없이 애지간한 통신사를 다 쓸 수 있는 등등 매력이 가득하죠. 근데 항상 결론은 그거죠. 그래서 살까요? 라고 했을 때 딱 한마디를 할게요. 굉장히 운 정말 좋았어요. 운이 정말 좋았어요. 갤럭시 노트 7은 물론 터져서 최악의 폰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지만 터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쓸 때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건 V20 리뷰 때도 말했지만 굉장히 운이 좋게도 갤럭시 노트 7이 지금 현재 시장에 없기 때문에 XZ를 살까요? 라고 말했을 때 뭐 굳이 원한다면 사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Z5 같은 경우에 정말 말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XZ는 뭐 내 돈 주고 사도 크게 억울하지는 않을 정도. 지금 한국에서 제일 선호도가 높은 건 갤럭시 S7, 7 엣지, 아이폰 7 같은 친구들일 텐데 걔네 비교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 하지만 걔네보다 가지는 메리트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신념으로 인해서 삼성이나 애플은 싫어요, 소니 거 사도 돼요 라고 하면은 뭐 굳이 사신다고 하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니까 라고 할 정도는 됐어요. 바꿔 말하자면 그동안 최근 소니폰 일부는 그 정도 수준도 안 됐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수준이. 하지만 저처럼 소니를 너무 좋아하신다면 이 Z3를 계속 쓸 정도로 이거 2년 돼서 이제 좀 바꿔야 돼요. 너무 오래돼서. 그렇다면은 XZ 상당히 만족스러울 거예요. 일단 그립감이 좋고 발열도 그동안 소니폰보다는 조금 적은 편이랍니다. 없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소니 엑스페리아 XZ입니다.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그 노력이 부족해요. 요만큼? 요만큼 정도, 요만큼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 폰입니다. 항상 저희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보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지요. 소니 엑스페리아 XZ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끝.